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지정학적 악재에 우리 시장이 시름시름 좀 앓고 있습니다. 연일 지수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모두 2%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중동발 또 북한발 리스크가 좀 대두가 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환율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1,340원 선을 돌파를 했고 굉장히 이 점이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에 홍해 긴장과 함께 떠올랐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해운주 그리고 물류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대한해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흥하해운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동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방산주들도 강했습니다. 빅텍 그리고 스페코 비롯해서 오름폭 큰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모쪼록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작년 12월에 상승분을 이미 다 토해낸 만큼 앞으로의 좀 일말의 반등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공포를 이겨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속의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 접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일 계속 시장이 좀 어려운데 오늘도 또 빠졌습니다. 네, 언제까지 빠질까요? 지금 내일까지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지수를 살펴봤을 때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선은 모두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2.44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2.44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잘 보시면 오늘도 역시나 시간에서 올라간 관련주들이 전부 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올라갔지만 그와 함께 상승을 보여줬었던 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바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그중에 가능성이 보여지는 부분은 지난 하락 추세를 이끌어낼 때 10월 4일 날 저점을 찍었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핑크색 지지선이 윗단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핑크색 지지선이 상단으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보여줬었던 이 움직임이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내일부터는 코스피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대 지수 모두 지켜져야 되는 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어디까지 받을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서서히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20분할 정도가 가장 적합할 텐데 분할 매수해서 종목을 보유하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맛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과 함께 더불어 보셔야 되는 건 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거나 지수가 모두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종목들 중에 기법이 포착된 종목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에 대한 리스크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지수가 올라올 때는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꽉 안전벨트 매시고 지켜보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지금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지수가 하락할 때요? 네.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냥 종목 고민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손절을 네. 해야 하는 건가? 아, 이 종목 진짜 못 맞아요. 가는 건가? 맞아요. 아니면 네.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방송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은 자꾸 내려가기만 할까? 그런데 지수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잘 못 하시게 되면 네.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아 이거 너무 내려가는데 사자마자 내려가니까 겁을 많이들 먹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좀 제가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전화 상담 코너 열려 있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 상담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 생방송 중에 받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뭐 식량, 곡물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니커 FNG 지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72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는데요. 지금 종가가 3,145원이십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살짝 좀 내려온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자, 지금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마니커 FNG는 육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가정 간편식과 관련된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작은 기업이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보셔야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바닥이 잡혔다면 이제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거기에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부터 바라봤을 때 3,450원 정도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오늘도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마니커 FNG는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시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외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까? 시간외에서도 1.9%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면 내일 육계 관련주와 식량, 식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한 번 연출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빅텍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석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과 그리고 해운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식량, 식품 관련주들, 곡물 식량 관련주들의 주가는 내일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마니커 FNG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일 상승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3,720원 본전에서 나오실 수 있기에 충분한 기업이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해당 종목은 4,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는 방법을 쓰셔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마니커 FNG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지금 진에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4,3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가 12,780원이고요. 최근에 좀 그냥 횡보 박스권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단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가 이번에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너무나 충분한 기업이고 매수가 너무 좋으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가 항공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주가에 훈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제시되고 있죠. 뭡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저가 항공에 더 큰 날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에어는 꽉 붙들고 계십시오. 첫 번째, 2021년과 2022년에 보여줬었던 고가가 얼마입니까? 24,000원 단위죠.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2280원이 되는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모든 물량을 익절하시는 게 아니라 비중의 절반만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에어는 당장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닥을 디뎠기 때문에 누구의 입맛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하면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기관들이 매수하기에 좋은 메리트를 형성해주고 외국인들이 단기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불타기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에어는 아직까지 불타기를 하거나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주가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2만 원 단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설명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수급 분석까지 완벽하게 해주셨는데요. 진에어 분할 매도 전략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성모 하이텍. 성우 하이텍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50%입니다. 9,000원에 50%요. 아, 예. 상당히 비중이 좀 크시네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가장 궁금합니다. 오를까 싶어서 매수했죠. 오를까 싶어서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예, 예. 요즘 네, 이거 전에 한번 많을 때 올라가기 그 전에 샀는데. 네네. 근데 지금 저 생각에는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네. 지금 한번 버떡 손절하고 한번 하단에서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500원이 제가 생각하는 매수 적기 가격인데 굳이 네. 지금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7,000대 내려오면 그때 바로 받아보면 안 되나 싶어갖고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뭐냐면 지수가 내려가면서 개별 종목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성화이텍을 바라볼 때 같이 바라봐야 되는 기업은 결국엔 현대차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기아가 더 영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기아가 조금 더 힘을 쏟는 것처럼은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랑 기아랑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대 종목 다 마찬가지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만 바닥이 예. 잡히면 성화이텍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도 보시면 매출액도 엄청 많이 네. 증가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지금 매출액을 예, 바라봤을 예. 때 2022년에 4조 가까이 나왔는데 2023년에는 3조까지 나왔거든요. 3분기까지. 예,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증가됐죠. 예. 네, 1.5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예. 기업은 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눌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투자 기간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중기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신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익만 한다면은 장기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기다리셔야죠. 아. 네, 무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전문가 저는 오늘 저 주식 창을 보고 있으니까 네. 아침에 빨간불을 켰다가 오후 되면 항상 내려버리더라고요. 빨간불 잠깐 켰죠? 네. 예, 예. 네. 그게 며칠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버뜩 팔아가고 그 오후에 버뜩 사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어려우세요. 네, 아, 어려우세요. 차라리 예. 오늘같이 이렇게 지수가 빠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면 누구든 돈을 예. 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요. 잘 보시면 코스닥이 예. 지금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예. 그런데 성우하이텍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완전히 똑같죠? 예.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쳐주고 나야 자동차 업계의 업황이 좋다라는 걸 시장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표현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성우하이텍 빠르게 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고 7,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살게요라고 하신다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그 말이 7,000원이지 만약에 한 네. 뭐 1, 200원만 빠져도 뭐 시간차로 살면은 좀 네. 이익이 안 날까 싶어 갖고요. 아유, 그렇게는 안 하셔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너무 기업이 튼튼하고 지금 예. 잘 보시면 성우하이텍이 이미 주가가 빠르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2023년에 현대차도 가지 못한 자리를 올라갔는데 그 말이 뭐가 예. 되냐면 지금부터 성우하이텍은 전기차에서 매출이 나와도 내연기관차에서 매출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거기에 2023년 10월 달에 모든 지수가 하락하면서 저점을 찍었었던 그 가격을 찍어놓고 지금 지수가 네. 하락하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더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그 자리가 7,700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 여기까지 내려갈 때 굳이 다시 매수를 한다? 혹여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도 반대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예.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면서 본전 이상으로 올라갈 때 1차 상승 파동이 나왔거든요. 1130원. 이 가격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113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익절하시고요. 왜? 2차 상승 파동 나왔으면 한번 또 내려오겠죠? 그때 9,000원 정도 내려오면 다시 진입하시는 방법으로 단기 트레이딩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그러면은 해보시면 네. 굳이 그냥 아침에 팔아가 오후에 뭐 내려갈 거 예상해 사다가 어떤 낭패 볼 수 있다 이 뜻이죠. 못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건 알 수. 네. 예, 싸게 알 수가 사서 없으니까 비싸게 그죠? 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막 갖고 있는 거는 계속 기다리고.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가격은 딱 한 자리예요. 지금 선으로 봤을 때 7,800원. 예. 네, 그 자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게 내려와서 7,800원 선이 온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나머지 50% 다른 거 정리해버리고 이래 들어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다, 그죠? 리스크 해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종목에 모든 것을 다 밀어 넣어버리면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50% 정도시면 성우하이텍으로 네. 그 정도만 수익을 내시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너무 많거든요. 지수가 내려오면서. 그 종목들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 종목들을 비중을 20분할로 나눠서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만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전기차 시장 말고 자동차 시장 말고 다른 테마 종목으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좋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성우 하이텍까지 진단 짚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예, XTX. STX,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2,500원에 15%. 12,500원에 15%요. 네, 오늘 예. 종가 기준으로 1,330원입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12월 한 25일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이 조금 안 되셨고요. 네, 정말님 예, 이 종목 어떻게 좀 솔루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2월 달이면 눈에 보여지긴 하지만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전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때 제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네. 갈까 싶어 샀는데 계속 너무 많이 빠져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내용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알고 계세요? 해운 운송 그런 거 관련주로 엮여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연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봤을 때는 상반기에 매출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즌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매수 가격은 너무 좋으셨지만 STX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게 조금 화근이 되실 수도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영업이익이 지금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부채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유보율까지 없는 상황에 영업이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STX는 내려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STX를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다만 지금 HMM과 페노션과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옥석가리기가 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STX는 본전이 조금 넘어갔을 때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14,000원 정도에서는 익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예. 수익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아도 STX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그리고 유보율이 발생될 때 기업이 좀 건전해졌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낫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기업 사냥꾼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돈 안 들이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가가 반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STX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지수의 하락에 몸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12,500원을 넘어서 14,500원까지는 열려 있지만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14,000원까지 간다면 이 종목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익절하시고 나오셔야만 한다라고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STX 목표가 14,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에이징랜드요. 에이징랜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5,000원이고 비중은 50% 정도 됩니다. 55,000원에 50%요. 지금 비중이 네. 상당히 크신데 고점에 좀 네네. 물려 계셔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아니, TV에서 추천도 많이 하고 네. 반도체주가 계속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3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 3일 전에요? 네. 이틀 동안 그냥 쭉 빼버리더라고요. 매수하신 날짜도 너무 안 좋으셨고요. 예. 반도체 관련주 좋죠. 좋은데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못 가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이 종목을 듣자마자 제가 정말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된 지 지금 며칠째입니까? 45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네. 단기적으로 올라갔으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55,000원의 비중을 절반을 사셨는데 이 종목 26,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손실이 50%시거든요. 감당 가능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본 거예요. 이 종목이 목표가를 8만 원까지 보더라고요. 8만 원이요. 예. 언제였죠? 목표가를 들으셨던 게? 그게 한 4일 전에. 4일 전에 박스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목표가를 듣고 그 다음 날 네.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는 그래 그런 판단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에이징랜드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야 1월 9일, 10일, 11일, 12일 어라? 계속 지켜지네? 그래서 15일 날도 지켜지니까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 다시 한번 이탈되면서 저점을 깨면 이 종목은 먼저 손절하고 다시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 자리만 안내를 드릴게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4만 원. 4만 원 깨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아래 꼬리로는 깨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3시 30분 기준으로 4만 원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에이징랜드로는 수익 못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셔야 돼요.
그러면 네. 만약에 이제 장이 좋아져서 네. 올라가게 되면 네. 얼마쯤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본전은 넘어가겠죠.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요. 네. 예. 6만 원을 넘어가면 사고가 예. 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만 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예.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첫 번째, 6만 원 넘어가죠? 예. 비중 절반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면 수익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5만 원에서 남은 물량 손절해도 에이징랜드로는 수익도 못 봤지만 손실도 안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바닥이 잡히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가 모두 다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이니까. 예. 그러면 에이징랜드는 단기간에 빨리 빠져나왔으니까 뉴스를 띄우던 시간에서 띄우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6만 원 넘어갈 때 절반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을 더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 8만 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4만 원 이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된다는 것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판단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꼭 하셔서 수익이 나셔도 손절을 하셔도 전화 상담 다시 주시면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차라리 다른 반도체 관련 좋은 거 많으니까 그때 다른 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징랜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로보로보고요. 로보. 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750원에 20%입니다. 아, 4,750원에 20%. 아, 지금 수익권에 네네. 계신데 오늘 조금 빠져서 고민이 되신 걸까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네, 매도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매수하신 많으시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요새 로봇 좀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나오고 그래서 있죠. 한번, 네. 예, 요것도 그렇고, 휴림 로봇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조금씩 사봤어요, 그냥. 근데 매수가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너무 좋으세요. 네. 요거 진짜, 한 네. 지가 좀 됐어요. 아, 조금 되셨어요? 예, 한 20일 정도? 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투자 기간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요거는 저 장기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네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매도를 네. 한다면 제가 로보로보의 주주라면 매도할 수 있는 자리 안내를 드릴게요. 네. 7,790원 어떠세요? 좋죠. 좋은데, 네. 이게, 저는 상한가 한번 매도했다가 또,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주식 수수를 좀 늘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그런 식으로 조금 단기 매매가 가능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팔고서 네. 주식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시려면 마지막으로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평균 단가는 6,000원 아래여야 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매도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또 매도하고 해서 주식 수량을 늘리시는 건 좋아요. 네네. 그래도 7,790원까지는 열려 있어도 6,000원보다 평균 단가가 절대로 높아져서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단기 매매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로보는 로봇 관련주이지만 증거금이 100%이고 이제 증거금이 다시 풀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너무 높은 기업이지만 6,000원 위의 평균 단가를 가지게 된다면 그 윗단으로는 내가 매수했을 때 주가가 빠져 내려왔을 때 5,000원, 4,000원까지 내려와 버리면 물려있는 상황에서 주식 수량도 못 늘리고 그냥 장기 투자, 강제 장기 투자가 돼버리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6,000원보다 아래의 매수 단가를 잡을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4,750원에 매수하셨는데 5,500원에 매도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주가가 내려와서 5,000원에 매수하셔서 6,000원에 또 매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또 5,500원에 잡아서 6,500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6,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주가가 5,500원까지 내려가도 6,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박스권은 6,000원에서 5,500원을 잡았네. 그럼 난 이번에 6,000원이니까 본전에 매도하고 5,500원을 다시 잡아야지 라고 6,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박스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상승하면서 나오는 상승 박스권. 그런데 네네. 그 마지막 마지노선 6,000원이니까 평균 단가가 예를 들어 6,500원이 잡히시면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5,500원, 6,000원에서 놀아버리면 나는 손절하고 그렇지.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00원 아래에서 잡아서 6,000원 넘어갈 때 매도하고 다시 6,000원 아래에서 잡아서 6,000원 넘어갈 때 매도하는 식으로 끌고 가신다면 7,79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박스권의 매매가 가능하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절대로 6,000원보다 높아졌을 때는 매수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고요. 그 단기 매매가 가능하시다라는 말씀까지 주시고 종목도 잘 사셨고 평균 단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좀 기쁩니다. 수익 많이 장기적으로 만드시면 보면 좋을 것 어디까지 같아요. 봐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때요. 네. 7,700원까지만 보세요. 7,700원이요? 네, 그 이상으로는 과욕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거기까지만 네, 보시고 네. 차라리 그때 네. 가서 로보로보의 주가 위치가 괜찮다라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네네. 상황으로는 7,790원이면 잘 먹고 나왔다 꺽 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까?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로보로보 수익 실현 잘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엠젠솔루션 보내주셨어요. 엠젠솔루션 지금 매수가가 2,280원 그리고 6% 비중 담으셨는데요. 사연을 언제쯤 시원한 반등이 올까요, 전문가님?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1,475원 이렇게 오늘장에서는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오늘도 4%가 좀 넘게 빠진 양상인데 네. 요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유전자 가위 관련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와 가위와 관련된 내용이 한번 좀 언급이 더 돼주면 좋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자리를 봤을 때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가 언급이 나올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전자 가위 관련주는 툴젠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툴젠을 매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엠젠솔루션 엮여 있는 거 첫 번째 AI로 엮여 있고요. 서울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 유전자 가위 관련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 중에 항암과 더불어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엠젠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자리를 이탈했단 말이죠.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이탈되고 나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박스권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런 식의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1,500원부터 2,280원 사이에서 박스를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 놓고 안정성, 기업의 안정성이 살아났을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 2022년의 영업이익과 2023년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적자로 전환이 됐죠. 거기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나쁘지가 않지만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서 엠젠솔루션은 본전 오실 때 매도하시고 차라리 유전자 가위 관련된 내용으로 종목을 진입하시려면 대장주인 툴젠을 매수하시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젠솔루션은 위험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체해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정말 테크니컬한 분석력에 더해서 시장을 보는 안목까지 아주 완벽하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내가 최인성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을 좀 놓쳐서 어떻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을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는 노란 톡방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가 지금 아래쪽에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비밀번호 8784 입력하시면요. 노란 톡방 안에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전략까지도 장충에 대응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르 기법에 뜬 종목들 수익률이 또 상당하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었을지 리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현정 아나운서님도 매수한 종목 KMW입니다. 자, 1월 15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는데요. 자, 5G와 6G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최근에 5G와 6G 관련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거죠. 이재용 회장의 첫 경영 횡보로 삼성 리서치에 방문해서 6G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라는 그 언사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삼성 리서치 네트워크 통신 기술 현장입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활용에 따른 트래픽 해소 방안으로 6G가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5G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죠. 직렬 통신이다, 벽을 뚫지 못한다, 커브를 돌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6G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동통신 기지국용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6G 무선 시스템과 안테나, 필터 등을 만드는 기업인데, 자, 포착되자마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거래 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시간 외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포착됐을 때 가격은 15,580원인데 수익률은 28.37%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시세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제의 종가 가격보다 높이 끝났습니다. 그 말인즉 오늘 나왔었던 저점을 내일 시초가에 이탈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은 횡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지수가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두 번째, 내일 올라갈 종목은 이미 선별이 끝났다. 첫 번째, 곡물 관련주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유가 관련주, 그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산주까지 같이 보는 상황일 텐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운송과 물류 관련주, 그죠? 해운 관련주까지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테마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지고 있는 테마들이 있죠. AI, 반도체, 또 뭐가 있습니까? 제약, 로봇. 근데 로봇은 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로봇이 가는데 삼성 이재용 회장이 6G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런데 로봇은 또 뭘 합니까? 전파를 통하죠. 왜 통하겠습니까? 로봇과의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로봇이 누구의 오더를 받고 커맨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만을 통해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반도체 칩셋을 로봇에 넣어놓고 그것만 활용하는 시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각하고 그로 인해서 오더 주는 사람의 내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따를 수 있는 로봇 시장을 우리가 개척되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신과 관련주라면 지수가 하락하는 그 하방 압력을 이겨낼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 오늘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하락 추세로 이어진 것인가? 한 가지 더. 거래량이 많이 붙었으니까 그 거래량을 한번 줄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바로 KMW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이 되지 않는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유현정 아나운서님께서 KMW로 과연 치킨값을 벌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그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오늘 설명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진에어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LCC 관련주, 저가 항공 관련주의 수혜가 기대된다. 왜? 티웨이 항공이 저가 항공 관련주라고 지금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인수 합병이 완료가 되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수 합병이 완료가 되면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티웨이항공은 그때부터는 LCC가 아닙니다. 저가항공 관련주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항공을 통해서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진에어 같은 저가항공 관련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으니 매출액이 증가되는 기회와 티웨이항공이 LCC를 벗어나게 되면서 덩어리가 커지면 그만큼 항공 관련주들은 오히려 트래픽이 상부에 많이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웨이항공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수가 하락하던 말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던 3,165원을 넘어갈 때 뭐가 붙습니까?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겁니다. 왜? 거래대금 줄여놓고 있죠.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있죠.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긴 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일 회복시켜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회복시켰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종가 베팅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왜? 3,160원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넘어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장대 양봉이 뽑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티웨이항공 지금 매수가 기준으로 15% 정도의 수익이 나오시고 있으실 텐데 꽉 붙들고 계십시오. 이 종목 잘만 하면 20%가 아니라 30%의 수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항공은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과 지수를 역행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공주는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유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가에 가장 큰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건 항공주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들의 매출은 뚝뚝뚝 떨어지고요. 유가가 하락하면 항공주들의 매출은 뚝뚝뚝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도 하락해, 지수도 하락해, 뭐 하나 좋은 게 없는데 왜 고점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티웨이항공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매드팩토인데 왜 매드팩토를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 제약바이오 중에 항암제 관련주입니다. 물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관련주는 제약바이오주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관련주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항암제에 대한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 제 생각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수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용도로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항암제와 관련된 종목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쪽으로 수급이 쏠릴지 그때 가서 생각해서 종목을 교체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수익을 보고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죠. 대장 항암제 후보 물질인 벡토서팁, 미국 기업의 기존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함께 투입하는 미국 FDA 임상 2비 3상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신약의 유효성 평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국가의 임상이 진행되면 그로 인해서 매드팩토가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또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이죠. 관련주로는 유한양행, 헬릭스미스, ST큐브 등이 있는데 자,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한양행 이빨이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언제든지 올라가기도 쉽고 내려가기도 쉽다라는 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바닥으로 내려온다면 유한양행은 어디가 매수 적기가 되겠습니까? 조만간 옵니다. 매수 적기가. 왜? 과거에는 저항이었던 가격을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지지가 됩니다. 그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 이 자리면 매수해도 괜찮구나. 그 자리 조만간 오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까지 곧 도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만 하는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헬릭스미스. 첫 번째 안 좋은 점은 저점을 찍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자, 이 자리인데 저점을 찍기 전에 토르기법이 나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었어요. 하지만 저점을 찍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헬릭스미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약바이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토르기법이 좋아도 상승하는 기미는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미?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구간이 생겼으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에 빗기둥이 떠야 진입할 거 아닙니까? 마냥 하락하다가 단기간에 상승은 나왔습니다. 기법이 떠서 상승은 나왔는데 이 상승 먹자고 내가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입하지 않았는데 저점을 찍고 기법이 뜨면 올라가긴 올라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은 했으나 이런 종목 말고 내가 혹여나 기법이 포착됐을 때 진입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어야 여러분들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기 시작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ST큐브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고점은 28,500원이죠. 그런데 저점은 4,103원. 언제입니까? 2022년 초에 찍은 이후에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와요. 그렇다는 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은 매수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리다. 왜? 첫 번째, 반등이 나오면서 기법이 뜬 종목이지만 ST큐브도 마찬가지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려면 이 자리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진입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기법이 다시 포착된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잡을 겁니다. 왜? 전고점의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60% 가까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상승 추세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략 20-30%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법이 포착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T큐브도 지금 매수하기에 적기인 가격은 핑크색 지지선이지만 그 핑크색 지지선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우리는 매수하기에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매드팩토는 왜? 첫 번째, 하락 추세가 깊지가 않죠. 왜?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방어가 됐었던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 박스권을 이탈하고 내려와서 저점을 찍었는데 저점을 찍자마자 나온 움직임이 뭡니까? 저점을 찍자마자 뭘 했습니까? 이 친구가. 갭을 띄우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었죠. 근데 그 자리를 넘겼죠. 넘기면서 기법이 떴는데 거래량 줄어들었다는 건 이 종목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드팩토를 종가 베팅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 면역 항암제 관련주 매드팩토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하시면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 전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 관점, 또 우리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꿀팁까지 모두 퍼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최인성 전문가님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